여보, 혼자 가도 괜찮겠어? 아니 내가 뭐 애인가? 그리고 저 나주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애들 학교만 아니면 같이 가서 살면 좋은데. 뭐 회사 발령 때문에 가는 건데 뭐. 갔다 올게. 술 많이 먹지 말고. 여보, 우리 주말 부부한 지도 벌써 5년이네. 아, 세월 참 빨라. 다시 부산으로 발령 안 난대요? 요즘은 회사에 그 인사 이동이 거의 없네. 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그 나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 싶다. 아니, 나주의 아파트를? 노후에 거기서 조용하게 살면 좋잖아. 아, 뭐 그렇긴 한데 당신 돈 있어요? 대출 받아야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은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괜찮겠나? 그럼요. 어차피 나중에 노후에 우리 둘이 살 집이니까 당신이 잘 보고 알아서 골라봐요. 그래. 어서 사과 먹어요. 남편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그쯤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빴기에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쁜가? 이 사람이 집에 온 게 벌써 3달 전이네? 아무래도 이상해. 아가씨네? 예, 아가씨. 네? 뭐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런 남편을 보고 저는 부랴부랴 나주로 달려갔습니다. 오호. 무슨 일일까요? 언니는 남편이 강경화로 죽어가는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 번을 안 들여다봐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애들 아빠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린지. 지금까지 모른 척 하시겠다? 나 참. 언니가 바람이 나서 남남처럼 지냈다면서요? 아가씨 친구가 뭘 한다고 나서요? 그리고 저 바람핀 적 없거든요. 오빠가 하도 불쌍해서 얘가 옆에서 마누라 노릇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오빠 병수발도 다 했고 사실 우리 살림 합친 지 8년 됐어요. 8년?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내 남편인 줄 알면서도 불륜 저질러 놓고는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오빠랑 나랑 같이 살던 아파트는 나랑 살면서 마련한 거니까 그건 내 몫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그동안 남편이랑 막내가 뜸하게 냈어도 저 남편이랑 잘 지냈어요. 그리고 강경화도 남편이 숨겨서 몰랐던 거고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춘식 씨, 경황 없으시겠지만 형님 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형수는 내가 형수죠. 마지막까지 영진 오빠랑 함께 산 건 나니까. 그럼 그쪽도 같이 들으시죠. 아니 제가 한 8년 전부터 형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뭐 형님이 이자도 안 주셨고. 그런 거면 두 분이서 이야기하셔야겠네요. 그 사람이 빚질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돈을 뭐 이리저리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하다 간경화까지 걸려서 세상을 떴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남편 앞으로 빚도 수억이나 있다니.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뭐 해도 너무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로 다시 보니까 저도 먹먹해져 오는 게 네. 엄청난 충격인데요. 어찌되었든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까 말씀을 해보자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그 상간녀 문제와 함께 상속 문제가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상간녀 문제가 몹시 화가 나긴 하지만 네. 사실 이분께는 지금 상속 문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상속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경화 씨에게는 일남일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문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은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예,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진 씨는 부산 집이 있고 나주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데 빚도 꽤 많은 것 같죠. 전춘식 씨 얘기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다라고 네, 말하는 걸로 봐선 아마 다른 빚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당장은 남긴 재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박영진 씨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게 시효가 굉장히 좀 짧은 상황인데 맞아요. 그만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제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게 1번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각 유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역시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빚이 많았습니다. 채무가 부동산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경화 씨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집만큼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체 재산을 상속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신 후에 청산 절차에서 가급적 주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 승인이라고 하면은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뭐 구분짓는다 이런 뜻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극 재산은 다 상속하되 소극 재산, 즉 빚은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갚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짜리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갚을 빚이 5천만 원이 있고 네. 근데 이때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렇게 가정할 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짜리 집이 내 집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네. 빚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정 승인을 할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 한정승인 결정 전에 피상속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단순 상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게 피상속인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때 상속인이 법령에 따라 잘 청산하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부당 변제가 되거나 하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청산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상속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당하게 됩니다. 한정 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무리 간단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결코 청산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청산 절차를 위해 한정 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달리 이제 제재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임의로 배당해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의무가 된다는 얘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상속재산만으로 빚을 전부 변제하기 부족한 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같은 분들이 스스로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채권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도 개인에게 청산을 맡긴다는 게 과연 청산 절차가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불안할 수 있고요. 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파산 절차 내에서 전문적인 파산 관제인에 의해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또 다른 뭐 장점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당 변제 위험이 없고 추후 공정한 배당 여부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익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 상속인들 피부에 좀 확 와닿게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없을까요? 피부에 확 와닿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예, 법령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이거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그 장점입니다. 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의 2분의 1,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기타 생활 필수품 등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네. 그 밖에도 상속인이 비상속인에 대해 채권이 있을 때 네.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아버지께 내가 받을 돈이 있더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내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상속인 자신도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경화 씨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 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상속재산 관리인과 유언집행자,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경화 씨는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죠. 경화 씨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떨 때 한다 이런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원인은 채무 초과 상태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파산 선고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는 그 재산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 시에 채무 초과 상태를 소명해야 하고요. 상속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를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한정 승인과 또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한정 승인은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아, 상속재산 파산은 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네.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한정 승인 없이 상속재산 파산만 하더라도 상속인은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상속 재산 파산만으로도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상속 재산 이 파산 제도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이걸 통해 상속재산을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내가 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빚이 더 많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신문 후에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 기본 정보 및 채권 채무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법원은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을 진행하고 이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술받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진술이 기재된 파산 보고서를 끝으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매각 후에 재산에 대한 환가 절차가 끝나고 채권자들에 대한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파산 종결 공고로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집은 어떻게? 부산지. 이경화 씨의 부산 집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경화 씨 같은 경우에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될 상황이긴 한데 네네. 자기 돈하고 일을 해오셨으니까 친정집 도움을 좀 받으면 부산집은 인수할 정도의 여력은 좀 되셨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중에 이제 이 재산을 처분할 때 파산관제인과 협의해서 그 집 시가 상당액을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출제하는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그 부산집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산관제인도 잘 만나셔야 되고요. 네. 협의가 좀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제인하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파산관제인 선에서 이 집을 인수를 할 수 있단 말이네요. 예, 법원 허가 받아서 이제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에 변제하게 되는데 그 처분 방법에 있어가지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경화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경화 씨,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아이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산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잖아도 남편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산 절차를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므로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